일본 언론이 한국과 관련된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눌렀다는 평가인데 충격적인 결과가 전 세계에 나오자 일본인들은 비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일각에선 제대로 된 항복과 사과가 없었기 때문에 받은 죄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기업가정신 지수가 세계 50개국 중 6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국제연구기관인 글로벌 기업가정신 연구협회 제라의 2021년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 지수는 10점 만점에 5.7점으로 전년보다 0.21점 올랐습니다. 이 지수가 처음 발표된 2019년 5.13점 이후 2년 연속 오른 것입니다. 조사 대상 50개국 중에서는 6위로 2019년 15위에서 2020년 9위로 오른 뒤 이번에 3계단 또 상승했습니다. 기업가정신 조사는 국가별 전문가 50개국과 일반 성인 47개국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5월부터 7월 전문가 68명과 일반 성인 2,000명을 상대로 진행됐습니다. 국가별 순위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종합지수 순위입니다. 지난해 기업가정신 지수 1위는 6.8점을 받은 아랍에미리트였고 이어 네덜란드 6.3점, 핀란드 6.2점, 사우디아라비아 6.1점, 리투아니아 6.1점 등의 순이었습니다. 미국은 5.3점으로 11위, 일본은 4.7점으로 22위였습니다. 모두 9개 부문의 전문가 대상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제품과 시장의 변화 속도, 인터넷 교통 등 서비스 접근성,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 적절성 부문에서 각각 7.8점, 7.7점, 6.4점을 기록하며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제품과 시장 변화 속도에서는 고소득 집단 19개국 대상 비교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반 성인 대상 조사에서는 창업이 그리 쉬운 편은 아니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적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창업이 쉬운 편인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5%가 그렇다고 답해 47개국 중 35위였습니다. 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창업을 망설이냐는 질문에는 14.7%만이 그렇다고 답해 47개국 중 46위였습니다.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일본보다 낫다는 것이고 일본 언론이 이를 그대로 보도한 것입니다. 일본인들 입장에선 처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일본 언론들은 한국이 일본을 눌렀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항복하지 못한 죄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라고 보는 일본인들도 있다며 일본 직장인들은 월급도 제대로 오르지 않는 상황이라 한국 기업들의 실황을 보면 착잡한 심정을 내비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의견을 재미있게 읽었다. 단 한 가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일본의 급여가 오르지 않는 3가지 이유 중 하나로 싼 급여로도 채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싼 급여에 고용되면 아무리 성실한 사람이라도 그만한 일밖에 하지 않는다. 기업 측에 높은 급여를 지불하지 않으면 고용할 수 없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도의 일에 임하는 자세가 없는 것이 원인일지도 모릅니다. 기존의 일자리 충원처럼 누구나 할 수 있고 매뉴얼화된 일자리만 구인해서는 기업이 성장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업이 성장하는 것으로 사원 전체의 급여가 증가하는 선순환을 기업이 먼저 스스로 만들어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국가는 금융정책, 산업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을 막대한 비용을 들여 나가고 있다. 그것이 잘 기능하고 있지 않는 것이 더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모든 행정, 법률이 너무 복잡해져서 정책을 펴도 효과를 예측할 수 없고 명확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세금도 특정 부분에 부담하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라도 명확하게 알 수 있나요? 연금, 건강보험을 함께 평가하여 국민이 평등한 부담을 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시책을 생각할 경우 다른 행정정책의 내용이나 효과를 음미해서 실시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일까? 오히려 감세하거나 과도하게 지출하거나 해도 이상하지 않아. 옛날에는 종적관계라고 불린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지. 우선 세금을 올리기 위해 연금을 포함한 사회보장 불안을 부추기지 말아야 한다. 장래에 대한 불안이야말로 구매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 물론 생활에 최소한 필요한 것은 구입하지만 플러스 알파의 소비가 환기되지 않을 것이다.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한 달에 한두 번인 가족 외식이 일주일에 한 번으로 늘어나고 가족 여행이 1년에 한 번에서 계절마다 늘어날 수 있겠지. 일본 직장인들의 임금 인상 억제에 기울어지는 것은 당연해. 일본의 임금은 내리막길이지만 그래도 웬만한 개발도상국보다 높고 국내에서 생산하면 땅값과 전기, 수도요금 등도 다른 나라보다 비싸니
경쟁 때문에 임금을 낮출 수밖에 없다. 일본이 쇠퇴 궤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국가 경제정책이 국민을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생산력만이 기업을 살찌우는 방법이다라는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패전 직후에 비참한 생산력밖에 없는 시대에 행한 경제정책을 생산력이 충분히 생긴 후에도 계속하고 있다. 아마 없어진 30년에 이어 앞으로도 쇠퇴 궤도를 확장시킬 테제. 때문에 경제정책을 기업 중시에서 민생 중시, 부유화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뭣도 없는 낙수 효과가 아니라 철저한 보텀업 방식의 채용 말이다. 부자에게 돈을 나눠줘도 소비액은 많고 적지만 빈곤층에서 중산층에 돈을 나눠주면 크게 기쁘게 써준다. 경제 자극 효과는 탁월하다. 가장 손쉬운 방식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눈앞은 전국 일률적으로 쳐낸 장래는 1,500엔 정도가 필요하다. 따라가지 못하는 기업도 나오겠지만 도산은 어쩔 수 없다. 생산성이 낮은 데 따른 자업자득이다. 나라는 재교육 등 실업자 대책을 철저히 하면 된다. 공급 과잉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 없다는 내용은 사실이지만 여기서부터 급여 수준의 이야기로 일관하지 않는 것에 조금 더 일리가 있다. 공급 과잉이라는 것은 팔리지 않는 것을 너무 많이 만들고 있다는 것이고 생산용 노동력은 과잉이다. 임금이 낮은 것은 생산성이 낮기 때문이라는 설명에 노동자와 사회가 납득하고 있는 현실에 임금 인상의 원동력을 잃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임금이 높고 싸다는 것에 노동 생산성을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간에만 과도한 가격 경쟁을 시키니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임금이 오르지 않게 된다. 좋은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장점도 있다만 공무원들은 이런 실사회의 경쟁을 모른다. 그놈들은 업무에 따른 책임감도 없고 할당량을 채우겠다는 의지도 없어. 공무원 인건비를 단순히 민간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 급여를 일률적으로 낮추면 재원은 풍부해진다. 나라도 자치체도 제일 예산을 소비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 인건비다. 동일 노동량 동일 임금이다. 일본 기업이 한국을 못 따라가는 이유. 어떤 제품이라도 새로 개발한 제품을 너무 저가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쳤거나 방대한 연구 개발비를 쏟아 개발하거나 만들어낸 제품을 그에 합당한 가격으로 판매하지 않고 최대한의 저가로 판매하기 때문이죠. 큰 이익도 내지 않고 거기에 관련된 기업의 이익도 창출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환원되어 있지 않죠. 해결책으로 일본의 고객은 신자라고 하는 독특한 말과 적정 가격이라는 말로 단리를 생각해 판매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로 분석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된 원인은 저금리, 엔저 정책과 연금 개입을 통한 주가 유지 정책, 또 법인세 감세하겠다더니 2천만 당의 소득세율은 내리지 않았던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전자는 자산운용 효과를 높여 수출 기업에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만 기업 측은 주주 측을 보고 임금을 가능한 한 억제하고 내부 유보나 자산운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 임금을 올려줘야 우수자를 채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묻혀버릴 정도로 국가가 기업을 살려두는 처지라고나 할까. 지금까지 일본의 처참한 경제 상황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이 세상 모든 소식을 담은 올인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